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오늘 화제가 된 종목들 꼽아봤고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합니다. 수소차 관련주도 한 번 더 볼까요? 매일매일 이 관련한 종목들 보는 것 같죠?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가 오늘은 이 수소차 시대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2022년까지 수소차 보급 대수를 6만 5천 대가량으로 확대시키겠다라는 거. 이전보다 훨씬 목표치 4배 이상 증액된 것이었고요. 공공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이 친환경차 의무 도입 대수 거의 100%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유니크가 22% 급등이고요. 인지 컨트롤스, 코오롱 머티리얼,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외의 종목군들도 상당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오늘장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도 볼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는 두 종목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클리오인데요. 둘 공통점은 정말 바닥 다졌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려는 힘이 계속 보이는 종목. 둘 모두 나란히 5%대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는 GS건설에 대한 전략을 듣고 왔는데요.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2.6%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정부가 어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했잖아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의 민간 투자, 조기 착공 추진하겠다 했는데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한전부지 예전에 그 부지 있잖아요. 삼성동에 이제 신사옥 짓는다는 그거 이제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착공이 되면 당연히 이 그룹사 건설사들이 수혜가 이루어지겠죠. 현대건설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고 58,300원대까지 올라서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자신감 가져갑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3.6% 상승으로 기록되고 있고 32,900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닥 모르고 떨어졌던 가상화폐들이 반등에 나섭니다.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저희 코너도 있고 매번 떨어지고 있는 코인들의 움직임을 봤는데 오늘 강세입니다. 비썸 거래소에 들어가서 코인들의 흐름을 쭉 봤더니 다 올라가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400만 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꼽히는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SCI 평가 정보가 그 가운데 28% 급등입니다. 이거 사야 될까요? 한번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동성제약 보겠습니다. 오늘 악재가 떴죠? 요즘 분위기 흉흉합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패 면했다는 그 이슈 나오고 나서 이제 핑크빛 분위기가 조성되나 했는데 경남제약 상패 결정 내려지고 또 셀트리온 분식회계 혐의 받고 동성제약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 받으면서 압수수색했다는 뉴스가 떠버렸습니다. 주가는 22% 급락입니다.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 제약 쪽의 악재들을 다 떨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꼽아보라고 한다면 기술력 있으면 됩니다. 코롱 티슈진이 그 기술력 입증받을 수 있을까요? 인보사로요. 지난해 11월에 국내에서 인보사 판매 허가됐고 2023년쯤에는 미국 시장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봐지는데 물론 지금으로부터 5년 이후의 일이지만 주가는 무엇이든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내다볼지 이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오늘 함께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부터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온 이 종목 한번 볼게요. 네. 동성제약입니다. 불법 리베이트로 의사들에게 한 100억 원대 정도의 100억 원대 네네. 불법 리베이트를 줬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요.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평가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제가 주주 게시판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네. 제약사 중에서 이렇게 리베이트 안 주는 곳이 어딨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맞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제약주 전반적으로 이 공정성을 좀 입증하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면하고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벌써 거래가 재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이라고 봐주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라든가 동성제약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제약주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증권 시장에 대한 공정성을 좀 입증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동성제약이 무혐의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 동성제약의 뭔가 가치가 높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높은 점수는 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게 이 포토론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 에너지로 이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신약을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없었던 논문을 해외에다가 논문지를 재개를 했다라는 이런 거짓 사실로 인해서 또 주가가 폭락한 사태도 있는 만큼 이 포토론에 대한 이 기술력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임상 이상 중에 있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우리가 임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마의 구간이거든요. 한 임상 이상에 돌입하는 제약사 중에 70%는 거의 다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 포토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 빛으로 인해서 이 암을 치료하는 이런 세포 치료 자체가 과연 이제 시장에서 먹힐까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력으로 팔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는 지금 배 아플 때 먹는 정로환 그리고 염색약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색약. 네. 그렇죠. 이 세븐에이트라고 맞네요. 오래전부터 네. 저도 이제 어릴 때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집에서 하여튼 이 그만큼 시장에서 제약사 치고는 높은 프리미엄을 줄 만큼의 상품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동성제약이 지금 실적을 보면은 2017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매출액이 824억, 영업이익이 10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 약을 팔면은 10원 남겨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만큼의 주가의 프리미엄을 높게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월봉상 본다라고 했을 때 제 스스로 좀 원칙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1년 사이에 10배 이상 오른 종목은 건들지 말자라는 제 스스로 원칙을 좀 세워놨는데 실제로 동성제약이 2018년부터 해서 포토렌에 대한 임상 가능성에 대해서 네. 기대감 좀 많이 붙었고 실제로 10배 이상 3,190원짜리 하던 주가가 와, 49,000원까지 그랬었군요. 올랐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리베이트 사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혐의 처분이 난다라고 해도 이 동성제약의 주가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메리트는 부족하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헤드앤숄더 차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이 뭐 어떠한 재료로 인해서 하락한지는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나기에는 아주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 동성제약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도장 찍어주십시오. 네, 글쎄요 글쎄요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시나요? 네. 왜 나빠요가 아니에요?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도 충분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단타를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반드시 매도를 하셔라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앤숄더의 그림을 그린다면 한 마지막 어깨 부분쯤을 매도 시점으로 생각을 네, 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동성제약 일단 투자 의견은 글쎄요로 찍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갈게요. 코롱 티슈 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막 두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긴 합니다만 내년 1월에 이제 큰 이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 몇몇 종목만큼은 봐도 괜찮다는 시각들이 있어서 네. 코롱 티슈진을 또 오랜만에 꼽아봤는데요. 네. 어떤 시각이십니까? 사실 요즘 제약주들 노이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짜로요? 네. 이 티슈진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 그래서 이 각국 한 50개국의 제약사들을 초대를 해요. 초청을 하고 그중에 우리나라 8개 기업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뭐 그중에서 이제 화면을 보면 좀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라든가 한미약품 상당히 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대체로 이제 초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중에 이제 티슈진이 포함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높은 평가를 좀 주고 싶고 한미약품이 실제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 7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맺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청받는다는 의미를 좀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초청, 불러서 오는 거랑 네. 참석하는 거랑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르죠. 엄연히 다르죠. 초청을 받으면은 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근데 그냥 참석하는 기업은 그냥 부스 하나 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 자기네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기가 기회가 좀 많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초청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인보사K에 대한 기술 수출 재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기술 수출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뭐 2연상 가고 3연상 가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보통 계약금 걸고 그다음 중도금 내지 않습니까? 기술 수출도 마찬가지로 6천억대다라고 해도 실제로 코오롱 티슈니 일시불로 받은 건 한 300억 정도.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 그러니까 마일스톤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상용화가 되고 정말 시판이 됐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매출의 일부분을 로열티로 받아나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코오롱 티슈진을 보실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 이 인보사 K라는 것들이 수술 필요 없이 실제로 연고를 재생시켜준다라는 임상에 대한 연구 결과까지 나온 만큼 상당히 좀 기술력은 높게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술 수출까지 이어지긴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한 5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매출액도 5조 원 이상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거는요? 혹시 이제 대부분의 이벤트 데이, 뭐 무슨 행사가 있다, 기대감 몰린다, 주가 올라가고 이벤트 데이 때 똑 떨어지는 경우를 좀 종종 봐서요. 맞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사실 지금 이 컨퍼런스가 열린다라고 해서 코오롱 티슈린 주가가 급등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하긴. 좀 바닥권에 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위험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오른 게 없었네요. 네, 기술 수출 계약이 나왔었던 11월 달에 장대 항봉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중도금을 못 받은 상황이에요.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장기간 시간이 좀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를 떠나더라도 최근에 이제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을 다져나가는 구간, 그리고 저점을 높여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부터 좀 모아나가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단 매물대가 좀 두껍습니다. 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좀 다수 계시기 때문에 한 5만 원까지, 5만 원 2차 목표가 5만 원, 1차 목표가는 4만 5천 원까지 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당연히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쯤에서 또 관련 소식들이 속속 들릴 텐데 좋은 얘기 들리기를 한번 기대를 걸어보죠. 코오롱 티슈진 봤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도 좀 볼까요? 네. 그냥 이슈가 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이거 설명 뭐 좋다고 하시겠어요? 평가 좀 내려주세요. 사실 이제 가상화폐 주변에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해서 도대체 가상화폐는 뭘 보고 투자를 하세요라고 많이 물어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 이거 주가가 오를 만한 사유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보통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상화폐가 정말 투자하기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왜 투자하냐라고 물어보면 90%는 차트 보고 투자한다. 그리고 이제 ICO를 통해서 또 상장하는데 네. 이게 그날 한 90% 급등한다.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에 대한 변동성을 보고 관련주들을 좀 투자하시는 경향이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묻지마 투자죠. 그렇죠. 차트도요. 이게 수년간 축적되어 있고 정말 그래서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 읽을 수 있으면 또 말을 안 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닌 코인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상화폐 중에서 뭐 대표 종목들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종목들 이더리움. 말고. 네. 근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하루 변동성이 90%까지 나타나는 종목들도 많이 봤거든요. 지금 현재 보고 나오고 있는 게 비트코인 차트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또 높고, 그리고 네.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가상화폐 흐름들이랑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가가 올랐었던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에다가 지분을 투자한 것인데 네. 가상화폐랑 시세랑 완전히 이제 좀 커플링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가상화폐도 제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 그 블록체인 기술의 꽃이 가상화폐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뭐냐면은 누구도 이제 해킹을 할 수 없다예요.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빗썸도 해킹 사건 때문에 또 압수수색 당한 적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거래소는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완벽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적용이 되려면 각 개개인별로 지갑을 제공해 가지고 누구도 그 지갑을 건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집권 체제로 해서 거래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킹 사례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제가 우리기술 투자를 대표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2,500만 원 돌파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기술 투자도 20배 올랐어요. 500원짜리 종목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니까 한번 해볼까? 저희 작년 지금 연말 연초 그때였죠? 그렇죠. 지금 이게 2018년 1월 달에 1,100원을 네. 기록했습니다. 세상에나. 근데 한 2017년 7월 달 주가만 보면 550원이었거든요. 일단 상식적으로 좀 불가능한 수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수익만 내면 좋다라고 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사실 정말 매도할 기회를 안 줘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춰나가는 이 계단식 차트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닥은 아직 멀었다. 그래서 네. 좀 글쎄요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워낙 코인들이 움직임이 강했고 또 관련주들이 또 큰 폭으로 뛰어오르기에 또 한번 살펴본다는 차원에서의 가상화폐 관련주들 특징주로 꼽아본 거고요. 이번에 실적 나오는 쪽으로 가야죠. 이 종목은 어떨까요? 그래도 4분기에 실적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던데 이런 종목은 들어가도 될까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방산 쪽이랑 사업이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이번에 미국 항공기 수주를 못 따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펀더멘털도 많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액이 한 20% 정도밖에 해외 수출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매출은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방산 사업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출이 대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산업체들 하면은 예전에 2015년이나 16년대 이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쏜다 또는 핵 개발한다 이런 뉴스가 뜰 때마다 방산주들이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남북관계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산주들은 꼬꾸라져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부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방산에 대한 부분들 비용을 상당히 많이 정책에 대해서 비용을 증가를 국방 예상을 최대치로 증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내년에도 올해 대비해서 한 8.2%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자주 국방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지만 그만큼 우리도 많이 대비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국방 예산을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산용품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국내 이 방산주 중에서 유일하게 이 비행기의 엔진, 항공 엔진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방산주 중에서도 뭐 빅텍이라든가 스페코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최선호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많이 오른 것 없죠? 이 종목도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4분기에 최근에 이제 LCC 업체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영업이익 700억 정도 이번 연도 적자를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상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월봉상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바닥을 3번 정도 터치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때 그리고 2014년 그리고 이번 연도에 바닥을 터치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락 추세에서 이 저항을 맞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1차 목표가를 한 4만 원 수준까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봉상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왜냐면은 매수세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조정이 나타났을 때 매수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얘기 많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은 좋아요 찍을게요.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장 탑픽 하나만 꼽아주세요. 어떤 종목 끌고 갈까요? 코오롱 티슈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좋게 얘기를 해주셔서요. 맞습니다. 여지 없네요. 계속해서 눈여겨볼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이고요. 이제 장 마감 다가오고 있죠.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합니다. 안신혜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열 시부터 11시 구간 고가를 형성했던 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피는 0.37% 하락한 2063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4% 하락하면서 660선 이탈한 모습, 659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상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저가 대비는 만했지만 39,000원 수준의 장을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낙폭이 더 큰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1.93%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죠. 한편 현대차 1.29% 강세를 보이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신사업 GBC 착공 가능성과 신차 기대감 등 모멘텀이 질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투자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1.63% 반등에 나서면서 시장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큰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3.93% 오름세.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에는 외국계 매수가 고루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바이로메드 눈여겨집니다. 6.44%까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되네요. 호가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
12월 18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행사 등에 대한 기대감에 우리 증시도 동주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상승 반전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동주화되는 모습보다는 느슨해지면서 탄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결국 0.43%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도 0.32% 내림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기관 중심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 2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2,399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양 매도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하락 요소로 작용했고 개인이 1,333억 원의 매도 우위, 외국인도 1,200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함께 살펴보실까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4일째 내립하는 모습, 오늘도 382억 원을 매도했고 더 많은 물량은 개인이 팔아치웠습니다. 460억 원의 매도 우위, 외국인만 사전을 외치면서 834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 소식에 동성제약도 크게 하락했지만 이 두 종목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감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한 불법 리베이트 혐의 제약사 명단에 두 종목이 포함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표정이 좋지 못했고 이연제약 7%대, 불영제약 4%대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실까요? 얼마 전 신작 소식을 내놨는데요. 스카이랜더스 링오브 히어로즈를 출시한 컴투스, 하지만 신작이 그리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면서 실망감에 주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85% 하락하면서 12만 원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네요.